도민 여러분,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소리 김봉현 기자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좀 특별한 대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을 맡고 계신 박찬식 육지 사는 제주 사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방금 이 오프닝 멘트에서 우리 박 실장님을 육지 사는 제주 사람 대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제주 사회에 박찬식이라는 그 이름 석자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공식적으로는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이라는 단체가 조명되면서부터일 것 같은데요. 우선 육지 사는 제주 사람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점이 제주도 출신들이 80년대 초 정도부터 서울에서 꾸준히 모임들을 해왔어요. 특히 민주화운동에 같이 했던,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제주가 그렇게 모이게 된 거는 4.3이라는 게 가장 큽니다. 어떤 4.3 진실 규명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그 현기영 선생님이 이제 순위 삼촌을 쓰고 고초를 겪은 이후에 선배님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저희들도 이제 따라서 이제 모였었고 저는 또 학교 다닐 때 학교 안에 또 그 제주 연구회, 제주 문제 연구회라고 재현이라는 또 단체 대학에서 그때 활동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모여서 이제 제주 사회 문제 협의회라고 지금도 명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사협이 나름 또 지역 그 개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4.3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데 역할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70년대 학번의 선배 그룹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후배들이 이제 조금 거리가 조금 멀어지고 하면서 2011년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 귀국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또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막 불거져 나와서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우리가 역할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조금 후배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정에 대한 그 강정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 이제 강정을 사랑하는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2011년에 출범을 했어요. 그러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강정 부분이 뭐 좋든 나쁘든 일단락이 돼 가면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강정 해군기지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 난개발 문제라든가 4.3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받아 안고 고민하고 해보자 해서 앞에 이제 강정을 사랑하는을 빼고 그냥 이제 육지 사는 제주 사람으로 재출범을 한 게 2014년이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냈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2015년에 이제 제2공항이 발표된 이후에 제2공항과 관련된 어떤 시민사회의 사실상 첫 번째 토론을 저희들이 서울에서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수산리 출신 그 오신범 씨하고 그 다음에 강영진 박사님을 초청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성산 주민들이 한 10여 분 가까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 이제 자기들이 뭐 얘기를 들어주거나 그걸 가지고 이슈화하는 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좀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 4.3 70주년 97년, 98년 올해까지 그 4.3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거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제주가 고향이고 제주라는 DNA를 품고 계셨기 때문에 공간이 어디에 속해 있든 제주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모임체였군요. 아까 좀 전에 현기영 선생님 말씀도 계셨는데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의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셨습니까? 현기영 선생님은 워낙 제사협 때부터 오랫동안 우리 그 육지에 사는 제주 사람들의 물론 제주도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왔고 실제로 처음에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을 만들 때 2011년에 만들 때는 현기영 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건축학을 하시는 우리 김홍식 교수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문음 교수님, 예. 그다음에 허상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공동 대표로 했었고 네. 이제 2014년에 개편하면서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고문으로 가시고 예. 원래 허상수 선배님이 또 1년 동안 단독 대표를 하셨다가 그다음에 예. 이제 제가 대표를 물려받았는데 예. 서울에서 이제 뭐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사회 활동을 하다가 제주도 문제나 사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한 분들이 이제 각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우리 박찬식 실장님을 오늘 인터뷰에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2019년 올 한 해가 어느 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주 사회에 많은 현안과 또 그것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그런 지역의 이슈들이 많았는데 제2공항 현안은 뭐 2015년 11월 10일에 국토부와 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을 예정부지를 성산읍으로 발표한 이후에 지금 뭐 벌써 만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 현안인데 올 한 해 제주 소리가 제주 사회를 관통해온 이슈들을 이끌고 있는 인물을 조명해 본 결과 우리 박찬식 상황실장님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뭐 개인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사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 제2공항 갈등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박찬식 상황실장님의 입을 통해서 도민들과 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오늘 박 실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우선 제주의 소리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뽑히셨는데 뭐 소감을 여쭙는 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조금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2공항을 비롯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칫하면 또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뭐 부각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더구나 이렇게 좀 제가 여러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회를 통해서 저도 좀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주 현안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또 제주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회 위촉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보도를 한 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2공항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또 국토부 실무자들과 마주할 수 있는 테이블에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무리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균형위가 가지고 있는 의제들이 있고 또 그 의제들이 주된 논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제2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제화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개하기 나름의 조금 논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만나서 좀 얘기할 수 있는 뭐 국토부든 환경부든 그런 일종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균형의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주요한 의제로 돼서 논의된다든가 결정된다든가 그러기는 참 쉽지 않은 균형의 자체의 역사가 있고 또 의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더라도 뭐 의제는 또 우리가 만들어가기 나름일 텐데 그동안 뭐 얼마 전에 단식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의 어떤 소통 창구가 결여되어 있고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이라고 하는 그 공식 자격으로 정부와 이제 그런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좀 맞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그런 것 때문에 그 처음에 추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왔을 때 사실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더구나 어쨌든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또 투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도 저 자신도 있고 또 주변에서도 네. 또 당연히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저나 아니면 우리 조직의 어떤 활동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거꾸로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도 있었던 네. 거고요. 네. 근데 저는 과도한 기대도 별로 많이 할 건 없고 또 네. 크게 우려할 것도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저도 이런 지위나 직책들을 활용해서 좀 더 대화를 하고 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일단 수락을 예. 했습니다. 아마 제 공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도민사회에선 우리 박찬식 상황실장님의 역할에 좀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게 뭐 한 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네, 뭐 네, 제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뭐 도지사도 아니고 네, 네, 우리는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힘과 어떤 지혜와 뜻들을 모아서 우리 도민들 스스로가 어떤 자기 결정을 하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주된 과제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결집을 했고 네. 또 그게 이제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그걸 통해서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해결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한 것이지 네. 뭐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역량으로 뭐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보면 정부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박찬식 상황실장님을 균발위원회에 위촉시켰다고 하는 건 정부가 그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또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반대 주체를 영입함으로써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실제로 임명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하셨는지는 제가 뭐 다 들여다보기는 어렵지만 좋게 얘기하면 그런 문제 제기를 같이 해봐라 이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정당성을 획득해 나간다고 할까 이렇게 나름의 절차적인 명분들을 갖추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뭐 어느 쪽으로든 결정적인 그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은 이거는 제주 도민들의 뜻과 또 그 도민들의 뜻을 받아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뭐 과도하게 이게 균형위원으로 선정한 게 아예 이제 그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까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가 제2공항 추진을 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밀어붙이기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항상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판단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이게 이제 그야말로 전 정부 전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강행이 국토부가 그 앞장서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국토부 수준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를 크게 이제 뭐 컨트롤하지 않는 정도의 방관적인 모습인지. 전 정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정부 전체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정권이 아니라. 현 정부 전체 차원에서 혹은 뭐 청와대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추진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국토부가 거기에 이제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그 국토부가 자기 관성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 그 청와대든 그 정권 차원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부처에서 하는 대로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지 그 둘 사이가 이제 판단이 좀 쉽지 않은데 지난번에 환경부가 1차 보완 요구를 하는 걸 보면서는
이게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판단도 좀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환경부가 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건 실무적으로 나오는 거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면 나오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도 뭐 조건부 뭐 동인이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완해라 하면서 나중에 뭐 본 환경 영향 평가에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경우도 숱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만약에 그런 그 정부 청와대 차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으면 환경부의 어떤 그런 시그널을 좀 줬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예. 뭐 어느 쪽도 속단할 수는 없으나 예, 맞습니다. 예. 현 정부 차원의 어떤 의지를 담은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과거의 관행처럼 그 관성처럼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뭐 저희도 좀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 얘기를 잠시 하셔서 환경부가 최근에 이제 또 한 번 재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는 지난 11월이죠. 올 11월 내에 정보고시를 하는 것을 당초에 목표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물 건너간 상태이고 당장 또 재보완 요구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개월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부가 요구한 재보완 요구는 어떤 겁니까? 그 참 이게 환경영향 평가의 취지로 보면 분명히 이 내용들이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더구나 이제 환경영향 평가가 일종의 두 단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략 환경영향 평가고 나중에 이제 본 환경영향 평가가 있는데 본 환경영향 평가야 조금 어떤 미시적인 그 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을 주로 이제 검토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이 계획 전체가 과연 이제 타당하냐 뭐 그게 이제 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지의 타당성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다루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런 전략적 판단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들 그리고 당장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또 환경단체나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종합해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한다는 게 전략환경영향 평가의 취지인데 초안만 공개하고 초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고 하는데 그 본안부터는 사실은 공개가 안 돼요. 물론 지금 이제 본안은 어떻게 해서 공개가 돼 있지만 그 본안이 나온 이후에 어떤 보완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보완서는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그리고 재보완을 했다면 재보완은 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이게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토론되고 해야 될 내용인데 참 이게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법에 뭐 물론 절대 안 된다는 건 없는데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최근에 장관님도 환경단체들하고 환경정책협의회를 최근에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장관님도 이제 과연 공개를 꼭 못하는 거냐 공개해도 되는 거냐 하고 이제 실무자들한테 법률적 검토를 해봐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나 관행의 문제가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재보완에서는 대체로 그 철새 도래지의 영향, 특히 그것이 이제 조류 충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일차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음 저감 방안 이런 부분들이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서 저희 도민들의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태인데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게 만약에 이게 가더라도 수용성 있게 주민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춰라라고 하는 게 원래 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요구에도 있었고 아마 환경부의 첫 보완 요구에도 그런 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재보완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그게 조금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 수용성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도민들이 특히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주도하는,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에 의한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도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공론화라고 하는 게 여러 층위가 있겠죠. 어떤 지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토론이 되고 하는 과정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공론화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의 공론화도 사업 주체인 국토부나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오히려 계속해서 주민들이나 지역의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공론화가 된 거지, 우리 뭐 원지사께서는 뭐 그런 공론화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공식화된 없었죠. 그런 공론화 절차는 없었다. 오히려 이제 주민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막 제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 주동적으로? 밖에서 공론화된 적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어떤 물론 이 공론화 절차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결정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도민들의 의견이 확인되는 이 절차, 그게 좀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공론화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좀 폭넓은 의미에서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론화도 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으로서 제주도민들이 뜻이 과연 뭔가, 어떤 걸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내는 조금 더 좁혀진 의미에서의 공론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제주도민들의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충분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그 사업들이 그냥 도민들의 충분한 어떤 수기나 어떤 의견 표출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결집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뭐 그야말로 전문가들 몇 명한테 용역 줘가지고 그 용역의 결과만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 더구나 이제 제주도가 특별 자치라고 명명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역설입니다만 대부분의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해 온 것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일반적으로 국책 사업이 앞으로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예전에 방패장 때문에 이제 부안에서 굉장히 이제 격렬한 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방패장이나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장이나 이런 그 기피 시설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절차가 지금은 마련돼 있어요. 그런 선례가 있죠. 선례뿐만 제도적으로도 왜냐하면 이제 그때 워낙 이제 격렬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지난번 이제 경주 방패장을 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는 몇 개의 후보지를 정해놓고 각 지역 주민들이 이제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이 과정이 제도화됐고 또 그렇게 실제 이루어지고도 있는데, 공항은 아직까지 이제 그 기피 시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치 시설로 이제 인식되어 온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항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이제 제도적으로 큰 문제예요.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 앞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는 과연 제주도의 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이 공항 확장이 얼마나 필요한 거냐,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돼야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방법은 뭐냐라는,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됐던 게 뭐 기존 공항 확장이니 제2공항이니 뭐 신공항이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도민 전체가 참여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신공항이나 제2공항이 됐을 때는 그때 구체적인 다른 입지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실은 몇 개의 후보지를 정해서 그 후보지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고 토론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절차가 또다시 필요한, 사실은 2단계의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다 그냥 그 용역으로 다 처리해버리는 이런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더 이상 그렇게 통할 수는 없는 시대가 이미 이제 바뀌었는데 예. 국토부가 아직도 이제 과거의 관행을 지금 반복하는 거고 예. 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국가 안보나 네. 어떤 국가의 어떤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필요한 입지가 제한돼 있다. 뭐 그럴 때 하고 이 경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국책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중앙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의 국책 사업이지 국가적으로 이걸 꼭 해야만이 안보나 경제 문제에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을 중앙 정부가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지. 네. 이게 그 국책 사업이라는 의미를 그런 또 동일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고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거고 또 도에서 요구해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변화됐거나 갈리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더더욱 예, 도민들의 그럼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들의 의사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이 현안 사안의 성격 자체가 네, 네. 제주 도민들이 판단해야 될 그렇습니다. 문제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앞서 이제 짧게 유학 다녀오신 언급이 계셨는데 유학은 어디를 다녀오신 겁니까? 저는 영국에 있는 요크 대학이라고 거기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 뭐 외국에서도 그 공항들, 국제공항들, 그 다른 나라의 국제공항 사례들을 여러 보셨을 것 같은데 제주는 섬입니다. 태생적으로 작은 공간이고 이 섬에 공항이 2개, 3개씩 필요하냐? 아주 원론적인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2공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필요 없다, 당연히 필요 없는데 그냥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앙이다. 네.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섬에 공항이 2개 있는 경우도 없고요. 거의 유일하게 이제 스페인에 있는 페네리페라는 섬에 공항이 2개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 있던 공항이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그다음 위치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물론 그 사고는 꼭 그것 때문에 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대형 사고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공항을 이제 필요로 해서 만들었고 기존 공항을 원래는 없애야 되는데 이제 국내선 중심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고요. 일단은 아까 뭐 외국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세대 한 2, 30년 이 정도 사이에 사실은 이 공항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다 공항 시설 부족에 지금 그래서 공항 확장에 대한 요구가 있죠. 그러나 공항 확장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영국만 해도 히드로 공항에서 활주로 하나를 더 넣으려고 하는 게 30년째 계속 논의만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템즈 강가로 이제 공항을 크게 지어서 새로 그 보리스 존슨이 옮기려고 하다가 결국 거기도 이제 철새 도래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고 환경 문제나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유럽은 물론이요. 유럽 워낙 대부분 땅덩어리 좁은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공항을 늘리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 빈 공항 같은 경우도 활주로 하나 더 넣으려고 해서 어쨌든 거기도 굉장히 공론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법원에 의해서 이제 부결됐고 프랑스의 낭뜨 공항도 신공항을 만들려다가 결국 이제 거기는 주민투표에서 오히려 55%가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저항하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포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전반적인 트렌드는 공항의 하드웨어를 확장하기보다는 있는 하드웨어를 잘 활용하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출도착 시스템이라든가 공역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항 운영들을 다 이제 최근에 이제 다 컴퓨터화된
시스템으로 고도화해가지고 현재 있는 하드웨어 가지고도 지금 뭐 거의 2배 가까이 전체 용량을 늘리겠다라고 국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공항 지상 공항 시설도 문제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는 공역이 문제예요. 공항 비행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늘길이 복잡해가지고 지금 지연 사태나 이런 게 많이 나는 거지 공항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인터넷 요즘 이제 위성이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관리를 아주 이제 세밀하게 해서 그 용량을 3배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게 지금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계획이고 업그레이드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부터 각 국가에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와 그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됐는데 제주공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벌써 그게 이제 도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제탑이 좁아가지고 시스템 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제탑 이전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관제탑 이전을 계속 미루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2022년에야 이제 관제탑이 이전이 완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첨단 시스템들이 다 도입되고 나면 지금 용량의 한 1.5배 이상은 충분히 늘어날 거다. 그리고 지연율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감소할 거다. 지금 영국의 게딕공항 같은 경우도 2012년까지는 시간당 용량이 45회였어요. 물론 이것도 제주도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겁니다. 거기 활주로 하나인데 시간당 45회를 뜨고 내렸는데 지금은 55회를 뜨고 내리고 있거든요. 시간당. 거의 뭐 1분에 한 대씩 뜨고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뭐 1분 40초에 한 대 뜨고 내린다고 굉장히 그게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게딕공항뿐만 아니라 슈투트가르트 공항도 한 52회 정도 뜨고 내리고 있고 뭐 인도의 뭄바이 공항도 물론 거기는 활주로가 좀 길긴 합니다만은 거기도 뭐 52, 3회 뜨고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단일 활주로로도 1분당 1분당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지금 약 3천만 정도가 들어오고 현재 이용객이고 그다음에 한 4천만 정도로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 30% 늘리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그 국토부의 앞으로 항공 수요 예측에 따르더라도 현재 용량에서 30% 정도 이제 1.3배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더구나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남북 활주로까지 활용을 한다면 혹은 또 그걸 조금만 연장을 한다면 1.5배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제 제2공항이 필요할 게 없고, 저는 뭐 실제로는 1.5배, 1.3배 뭐 용량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관광객이 그 정도로 들어올 거냐, 그리고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이 공항은 필요가 없고, 지금 이 공항을 지으게 되면 현 제주공항이 3천만입니다, 연간. 근데 제2공항은 물론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지만 부지로 따지면 지금 공항보다 1.5배의 부지입니다. 그러면 최소 3천만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6천만입니다. 6천만. 그러니까 지금의 2배입니다. 2배. 그런 공항시설이 왜 필요한지 저는 진짜 납득시켜 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같이 드렸던 공통 질문입니다만 과거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직전엔 관광객이 400만, 500만이었고 2006년에 뭐 550만 수준이었고 제주도 인구가 56만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10수년 만에 관광객이 무려 1000만이 늘어나서 1500만 명 관광객이 제주를 들고 나고 있고요. 제주 인구가 지금 상주 인구가 70만을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 1500만 명을 3박 4일 7일 일정으로 또 환산해 보면 약 한 20만 명 수준이 제주에 하루에 머물고 있어서 매일 80만 명이 지금 제주 땅에 발 딛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관광객을 더 수용한다면 지금의 80만 상주 일일 체류 인구도 제주도가 지금 수용하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 쓰레기, 환경, 소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 이게 바로 이제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공항을 지닌 신공항 또 제2공항을 존치하고 부족한 항공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는 활주로를 한 번을 더 만드는 제2공항
어떤 것이 더 타당하냐라고 하는 논의가 십수년 전서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지금 민선 6기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제2공항을 선택을 했고 그 후보지로 지금 성산읍 지대를 후보지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신산이라고 당초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 11월 10일 날 국가가 이런 중차대한 용역을 하면서 신산지구라고 발표하는 오류를 범했고요. 뭐 다시 1시간 만에 온평지구라고 변경했다가 성산구 온평 주민들 간 또 마찰이를 하니 아예 이걸 포괄하는 성산지구로 이름을 하루 만에 3번씩 바꾸는 이런 코미디를 빚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용역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도민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원희룡 도정의 도민 공론화를 대하는 태도, 입장을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예.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질문이 약간 끝에 질문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말씀하셨듯이 그 여러 그 공항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실제로 꾸준히 확충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2012년에 그 제주공항 개발 구상 연구라는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은 명확하게 2개의 공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두 공항 중에 하나는 폐물이 될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이제 그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현공항 확장이냐 아니면 이제 현공항을 닫고 활주로 2번짜리에 신공항을 짓느냐 요거에 이제 주로 논의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원희룡 지사가 들어온 이후에 용역이 이제 바로 그 직후에 용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7월달에 2014년 7월달에 당선이 됐고 12월부터 용역이 시작된 그 이듬해 그러니까 고해 12월달부터 용역이 시작된 거죠. 근데 문제는 용역이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2014년 11월 때부터 이미 도의회 보고나 이런 걸 보면 신공항은 아예 배제를 해요. 근데 용역에는 분명히 3개의 안이 있었는데 그 도에서 도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거는 뺀다라는 걸로 전제가 돼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용역 과정에서도 신공항안을 검토했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림 하나 그려놓고 부적절하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용역 발주처인 제주도가 처음부터 이 공항으로 그림을 그려서 시작한 것이다. 발주처는 이제 국토부였죠. 국토부죠. 그 전에 2012년 거는 이제 제주도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국토부였는데 발주처에서는 분명히 3가지 안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보면 2015년 9월달에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에서 국토부에다가 신공항을 빼달라라고 요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2015년 9월달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안 했어요. 왜냐하면 2015년 9월이면 거의 용역이 막바지입니다. 11월달에 발표됐거든요. 11월 10일에 발표됐으니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그러면 신공항에 대해서도 입지 선정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됐어야 되거든요. 후보지들이 쭉 선정이 되고 평가가 됐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신공항을 뺐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전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에서 어쨌든 개입을 해서 신공항은 뺀 거죠. 물론 그 판단이 막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최소한 3가지 안으로 공식적으로 용역을 하기로 했고 도민들에게 물으려고 했으면 그걸 빼서는 안 됐었는 거였죠.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뺐어야 되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용역이 충분히 진행됐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도 현공항이냐 제2공항이냐 그러니까 복수의 공항이냐 요거를 가지고 도민들의 뜻을 묻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4년 11월 달에 도의회의 보고사항을 보면 그리고 그 원희룡 지사가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현공항 확장이냐 아니면 제2공항이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도민들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가지 안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도민들의 뜻을 묻는 절차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의 안으로 이미 결정하고 부지까지 결정을 해버렸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이전에 2012년 검토할 때만 해도 그 성산 쪽도 주요한 후보지 중에 하나긴 했어요. 마지막까지 올라간 4개 후보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는 신산 바닷가 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해안이죠. 해안이죠. 네. 내륙으로 하는 게 참 사실은 조금 안 맞죠. 최근 뭐 십수년간 지어진 국제공항들은 뭐 중동처럼 사막 한가운데가 아닌 이상 다 예. 바다를 끼고 있거나 예. 해양을 매립해서 그렇죠. 하는 것은 이제 소음 문제를 제일 예, 먼저 예.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참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신산에서 온평, 지금 온평 활주로가 예.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 있단 그렇죠. 말입니다. 이것도 예. 좀 이상한 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도 해안가나 신산 해안가, 물론 그렇게 될 경우 신산 마을이 상당히 이제 이주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이제 그 신공항이나 제2공항으로 갔을 때 제일 유력한 후보지는 신도 해안가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산하고 네.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위미 그 섬으로 나가는 네. 그런 정도 안들이 이제 2012년에 주된 안이었는데. 왜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음 문제가 제일 크고, 더구나 그때는 뭐 24시간 공항이라는 이런 네. 게 이제 네. 신공항을 하는 주요한 근거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네. 24시간 공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바닷가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현공항에 뭐 네. 바다로 나가서 활주로를 네. 짓든지 네. 뭐 아니면 어디 해안가라고 하면 거의 신도가 가장 유력한데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 취지에도 전혀 안 맞고. 예. 여러 가지로 그렇게 유리한 입지가 아닌데 왜 거기로 선정했는지 참 의문이에요. 뭐 이게 그 찬반 입장에 있는 거라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아니라 예. 당시에 유력하게 검토됐던 그 신산 부지가 발표는 신산 지구라고 했는데 예, 예. 갑자기 결과는 내용을 보니까 활주로는 온평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용역 과정이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 보인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해석을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도 케이블카를 타면 마치 한라산 정상에 있는 백록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그 제2공항이든 신공항이든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자고 하는 그 도민들의 오랜 고민은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는 제주 국제공항을 원했던 것이지 지금처럼 제2공항 용역을 했더니 국내선 50%를 맡겠다라고 하는 용역은 도민들이 바랐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참 이 용역이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일 의문인 거는 결국 두 개의 공항을 왜 선택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 좁은 땅덩어리 섬 안에서 공항 두 개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 자체가 가장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게 이제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인 판단이 주되게 작용한 건지, 그러니까 뭐 일종의 흔히 말하는 지역 균형, 뭐 제주도에서 그 산남과 산북 간의 어떤 균형 이런 차원에서 정치적 어떤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 공군기지를 겸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공항을 확장하거나 활주로 2번짜리 신공항을 지어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 겸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두 개의 공항안을 선택한 것인지 저는 뭐 거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과연 정말 이제 제주도에 바람직한 거냐라는 걸 물었을 때는 이건 정말 아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드릴 질문이 많습니다만 네. 뭐 시간 관계상 또 몇 가지 좀 추려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도민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제2공항을 그렇게 규정을 하셨고 또 발언 말미에는 도민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말씀을 주셔서 찬반 양측이 다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박찬식 사무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엔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님이 그날 발언은 좀 발언하는 모습도 저도 나중에 이제 TV로 봤는데 준비된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상하거나 준비된 발언은 아니셨던 것 같고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그래서 얘기가 조금 없는 답이 예. 좀 되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큰 취지는 어쨌든 이건 제주도민들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뭐 결정을 했다라는 판단도 물론 그거는 이제 잘못된 판단, 우리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잘못 알고 계신 거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취지는 어쨌든 이건 제주도민들의 문제다. 제주도민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해석의 여지가 저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설사 그게 앞에서 제주도민들이 이미 결정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상황이 이제 많이 달라졌고 그 제대로 된 도민사회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예. 누가 어떤 결정을 뭐 도가 결정한 거를 도민이 결정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어쨌든 제주도민을 공식적으로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의견이 그랬다라는 취지로 그걸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결국 제주도민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이 갈리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도민들의 뜻을 다시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제주도민들의 뜻을 따른다는 취지에 예. 부합하는 것이지 예. 대통령 실제 과정도 없었는데 대통령이 이미 제주도민들이 결정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한 거다라고 그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을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이지. 네. 네. 그 대통령이 뭐 말 한마디에 꼬투리 네. 잡아가지고 그거를 다 인정한 거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좀 그게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도민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또 도민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네. 발언을 말미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도민이 결정하면 정부가 수용하겠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전반적인 취지가 그런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제주도민들이 어떻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로 보는 거고 예.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계획은 선택했지만 근데 이제 그거 자체는 그 제주도가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도민들이 그런 논의 절차가 있었진 않은 거는 사실이었던 사실이기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 사실은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고 전체적인 대통령의 취지는 이거는 제주도민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또 그런 발언을 한 번 더 하신 거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곧 내년 4.15 총선이 벌어지는 해입니다. 지금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역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분분하고요. 특히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그 지적이나 비판 또 아쉬움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박찬식 상황실장님에 대해서 이거 뭐 지금 좀 개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고향이 서귀포 예. 중문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서귀포에서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럼 뭐 어디서 누가 나온 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제가 어쨌든 지금 제2공항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도민들이 뜻을 모아 나가는 이 과정이 더구나 제2공항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인프라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전방 후방 효과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그래서 제주도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의 어떤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제2공항 자체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저희도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촉발하고 하는 역할을 이제 저는 우리 그 비상도민회의와 같이 계속 해나가는 게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일이고 더구나 총선은 당장 뭐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건데 거기에 뭐 조금이라도 기웃거리거나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다만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아쉽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찬반을 자기 입장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판단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더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좀 이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둘 다 해서 좀 많이 아쉽고 특히 뭐 지역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그 아쉬움들이 반영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개인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다. 정치권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 또 해당 지역구의원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우리 박찬식 실장님의 출마설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본인은 이제 출마할 생각이나 고려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제주 지역사회에는 뭐 탑동 매립이라고 하는 큰 현안이 한번 닥친 적이 있었고요. 뭐 근래에는 잘 알고 계신 강정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이 강행되었고 현재 지금 또 갈등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제2공항 추진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 또 지역 현안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지역 시민사회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이어지는 동안 지역 사회에서의 NGO들의 역할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이 NGO들이 각각의 단체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통합하고 아우를 만한 그런 인물이나 또 그런 역량을 가진 단체들이 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명확한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른바 이제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뭐 과거와 같이 반독재 투쟁, 뭐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결집을 해야 했던 그런 시기로부터 좀 지났고 각 부분에서 이제 어떤 미시적인 어떤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나름의 이제 이슈 중심의 시민단체들이 형성이 되고 또 그 부분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나름의 기여들을 지역사회에도 해왔다고 보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회원들을 확장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좀 각계약진을 해온 과정들이 있고 그 성과들은 뭐 그렇게 작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환기적 상황, 하나의 방향으로 쭉 온 것에 명과 암들이 빛과 그림자들이 다 집중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방향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이런 시점에 왔는데 현재와 같은 시민운동들이 해왔던 패턴이나 방식이나 조직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맡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 더구나 이제 우리가 강정투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제주도의 비전 문제보다는 사실은 그 자체를 막는 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저항 중심이었는데 그 저항에 어떻게 보면 지역 시민사회가 가진 역량들이 너무 이제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이 소모가 됐고 자기 일들을 잘 못했다라는 또 측면들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각자가 자기 회원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자기 현안 이슈들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2공항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뭔가 조금 쭈삣쭈삣하는 이게 또다시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싸움 속에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떨치고 나가자라는 거였고 그거는 단순히 제2공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총체적으로 제주도가 지금까지 한 20-30년 걸어온 길이 가져온 성과 또 그것이 가졌던 그림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게 정말로 필요한 그래서 총론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각계약진하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걸 어떻게든 이제 결집을 해야 된다. 제2공항 투쟁이 하나의 그 사안으로의 결집이라면 이건 하나의 사안에 불과하긴 하지만 지금은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기 다뤄온 여러 현안들 거기에 뭐 송악산도 있고 그렇죠.
네. 동물 테마파크도 네. 있고 2호 네. 분마 오라관광단지, 네, 오라관광단지 뭐 등등 네. 수많은 이제 개발과 이게 현안들이 있는데 네. 이제는 그걸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네. 대응할 수도 없고 뒤따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결과는 더 악화되는 네. 이런 모습인데 큰 방향을 틀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냐. 지난 20, 30년 걸어왔던 방향을 앞으로 20, 30년도 간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 30년 후에 제주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암울하죠.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네.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네.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자 자기 일도 중요하지만 이 제2공항을 매개로 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나누어야 되고 또 그거를 우리 도민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여기에 이제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까 그거 어쨌든 그거는 보면 뭐 지역 수준에서를 보면 지역 정치를 결국 바꾸는 문제인 것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 정치가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정치판으로 네.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지역의 어떤 시민사회들이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종전에는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이었지만 이제 제주 사는 제주 사람이 예, 된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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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 시민사회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아우르고 통합해내는 역할을 하는데 뭐 본인이 좀 헌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제가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고, 네. 어쨌든 지역 사회가 지역의 어떤 정치적 흐름들을 방향을 바꾸려면 정치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그것을 방향과 정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역 시민사회의 힘을 모으고 도민들이 힘을 모으는데 필요한 역할은 저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전면에 나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 제주 4.3 70주년 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50주년 때 다 못했던 과제들을 그나마 이제 전국화의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음 먹고 이제 좀 했다면 제2공항은 하다 보니까 끌려온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검토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국토부가 이제 검토위원회를 그렇게 파토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네. 제가 여기에 내려와서 이렇게 그 투쟁의 전면에 설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그냥 서울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국토부가 저의 등을 떠민 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당하고 갈 수는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귀향을 했고 또 제 비상도민회 상황실장을 이제 맡는 과정까지 왔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제2공항이 하나의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의 방향과 관련된 큰 고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역할을 해야 된다면 기꺼이 저는 할 생각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주의 비전 를 언급하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2000년 세지문해를 맡고 또 특별자치도 2006년 출범하고 뭐 이런 시기와 맞물려서 그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그려내는 그 그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십수년 흐르는 동안 국제자유도시의 폐지 내지는 전면 재수정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우리 박찬식 사무실장님이 그리고 있는 제주의 청사진도 있을까요? 뭐 아직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제 자유도시라고 하는 거는 제주도의 비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그게 이른바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신자유주의. 그래서 외지 자본들을 투입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건데 결국 그 이익은 외지 자본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어떤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보면 약탈되는 의미밖에 남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주는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제주도의 수용력을 얘기를 할 때 물론 수용력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 거 맞습니다. 뭐 여기에 인프라를 다 만들고 하면
뭐 몇백만이라도 제주도에 들어올 수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제주도가 갈 수 있는 가야 될 길이고 바람직한 길이냐라고 했을 때 제주도는 자기가 가진 장점, 자기가 가진 자산과 가치들을 살리면서 가야 되지 그거를 버리고 남을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 그것도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가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될 수 있냐?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냐? 저는 이제 국제 자유 도시의 도시자를 자유도 문제지만 사실은 도시라는 식의 비전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네. 제주도는 기본적으로는 자연과 농촌을 기반으로 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살리는 방향, 그것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제주도의 비전이 가야지 그거를 갉아먹으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비슷한 꼴로 가려고 해서는 그 경쟁력도 절대로 가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첨단적인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주도는 농업과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어떤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제주도가 가진 진짜 자기의 힘, 자기의 매력과 경쟁력? 가치를 네.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제주도정이 가진 역량을 여러 가지 뭐 농업이 처한 국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개방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네.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제주도 농업도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지금 계속 이제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을 일정 비중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게 모든 비전에 저는 기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다른 추가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고 관광의 비중을 일정한 지금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75% 80%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정말 악순환에 네. 관광에 100%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떤 균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박찬식 상황실장님과 만나려고 계획을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까 말까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 지사라고 하는 도정 책임자와 지금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을 전면에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찬식 상황실장님의 입장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다만 두 분은 이제 서귀포 중문이라고 하는 동양 출신이시고 또 같은 연배이시고 뭐 그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까지 똑같은 환경은 아니겠습니다만 동양 출신 또 대학도 같은 동문이시고 그래서 여러 인연들이 겹쳐 있기에 생각도 혹은 뭐 토론도 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와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러진 못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은 했고 뭐 제안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몇 차례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미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대화가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느낌들을 좀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적으로 인연이 얽힌 그렇죠. 네. 상황에서 이제 만나게 돼서 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공인 대 공인으로의 관계이지 어떤 사적으로 풀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사적인 관계 속에서 뭐가 어떤 달라질 수 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말을 너무 정지하고 아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다른 질문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제2공항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민 사회에서 여전히 찬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이 갈등을 마무리시키지 못하고 또 어떤 그 진전된 안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맞으면서 좀 도민사회도 힘찬 출발을 알려야 될 시기인데 제2공항이라고 하는 난제가 여전히 도민사회에 화두로 던져져 있습니다. 도민들께 제2공항과 관련해서 좀 특별히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갈등이 없이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갈등과 진통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로 표출되고 걸러지는, 현상적으로 보면 그게 갈등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없이 방향이 설정됐을 때 오히려 계속 갈등이 그러니까 내재화되고 이렇게 내면적으로 이제 다 와해돼 나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2공항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제2공항을 정말 지어야 되는지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과연 제주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오히려 친구들끼리 식구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논쟁도 하고 술집에서도 치고받고 하는 그런 광범위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문제가 결정됐으면 좋겠다.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도민들 스스로가 하나의 주체로서 남에게 미루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만 그 뒤에 오는 책임도 같이 질 수 있고 또 새로운 방향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제 위에서 했으니까 또 위에서 또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게 중요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020년에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갈등을 제대로 드러내고 제대로 토론하고 그래서 그것이 모아져 나가는 윤곽로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제주도의 미래가 결정됐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특별자치도법 얘기를 했지만 특별자치도법의 1조에 목적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국제자유도시라는 목적이 있고 특별자치는 수단이에요. 자치가 아니라 분권일 뿐이죠. 도지사한테 권한을 이양한 것 뿐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의 자치는 없는 그런 건데,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죠. 만약에 법에 그게 목적이 규정되어야 된다면 그거는 진짜 몇 년 동안의 도민사회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서 법에 반영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공백으로 놔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자기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위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된 방향대로 제주도는 그걸 수단으로만 자치가 존재하는, 그거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방향들을 제대로 잡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지금은 제2공항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2022년 되면 또 지방선거도 있겠지만 지방선거 과정도 그렇고 어떤 일정의 제도화된 논의 과정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도의 비전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물론 2016년에 제주 미래 비전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서도 서울에서 이제 도민회에서 미래 비전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그때도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제주의 비전이 되려면 술집에서 다 얘기가 돼야 된다. 친구들끼리 싸워야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이게 제주 도민들의 비전이 되는 것이지, 전문가들 몇 사람 그리고 참여단 몇 사람 해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아무리 좋은 단어들이 거기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도민들의 비전이 안 된다. 오히려 정말 그런 좀 윤곽로 같은 과정이 올해부터 내년부터 조금 더 길게 보면 또 다음 지방선거 총선 지방선거를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제도화된 그 논의들을 수렴하는 일정하게 제도화된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주도의 어떤 미래와 관련돼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제주소리가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박찬식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박 실장님 말씀 중에 지금의 제주 사회의 진통과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2020년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금의 갈등과 진통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건강한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